위급을 요하는 응급실과 긴급 클리닉이 운영 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감염으로 아픈 환자가 증가하고 지연됐던 치료 재개로 환자들도 늘고 있는데 현재 의료 인력으론 늘어나는 환자 속도를 따라잡기 역부족인 겁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 방역 체계 최선에 있었던 의료진들 중 몸이 아프거나 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며 결근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국 일부 병원들은 최근 들어 응급실과 긴급 클리닉 운영 시간을 줄이거나 일시 폐쇄하고 있습니다. 이들 병원은 여름 내내 이런 위기가 이어질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동부 퍼스 병원은 인력 부족 탓에 지난 토요일부터 오는 목요일까지 응급실을 폐쇄했습니다. 킹스턴의 한 병원도 캐나다데이 연휴 기간 동안 긴급 클리닉 운영 시간을 단축했는데 관계자는 이런 조치가 여름까지 이어질 걸로 예상했습니다. 아동병원은 더 심각합니다. 오타와 아동병원은 5월과 6월 초까지 몇 주 동안 수용 인원이 110%에서 120%에 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최악의 수준입니다. 현재 몇 개 병원이 부분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폐쇄했는지 공개하지 않은 온주 정부는 해결책을 내놓는 대신 병원 전체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선 일시 폐쇄란 어려운 결정도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온주뿐만 아니라 퀘벡과 매니토바, 뉴 브런스윅 주에서도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 동안 일부 부서를 부분 폐쇄하거나 근무 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복도에 침상이 질비하고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제때 진료나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은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 연구소는 의료에 대한 정부 자금 지원 시스템이 큰 문제라며 병원 민영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기관도 모든 국민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보다 혁신적인 기금 지원과 방법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나다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물가 상승률 기대치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연방중앙은행은 4월과 5월 소비자 전망 설문조사에서 향후 1년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6.82%로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분기 5.07%에서 1.7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지난 2014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고치입니다. 소비자들은 장바구니와 휘발유, 월세 및 집값을 걱정했습니다. 장바구니 가격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였는데 저소득층과 고령자에겐 특히 더 컸습니다. 이 순위로 저소득층은 월세를, 중산층과 고소득층은 휘발유를 꼽았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제일 먼저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며 구매는 뒤로 미루고 부채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캐나다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 속에서도 앞으로 1년간 지출을 늘려나갈 걸로 보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향후 1년간 가계지출 전망치는 4.88% 상승해 전분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이 역시 2014년 이후 사상 최고치입니다. 임금 인상을 보면 소비자들은 1년간 2.29% 오를 걸로 예상했는데 기업들은 1년간 평균 5.8% 오를 걸로 전망했으며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이 더 많이 오를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비자 대다수가 충분히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 가운데 오는 13일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캐나다데이 연휴 기간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 곳곳에서 추돌 사망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11시 45분쯤 토론토 웰링턴 스트리트과 유니버시티 애비뉴 교차로에서 차량 3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1차 사고는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서부 방면으로 질주하던 지프 그랜드 체로키가 북부 방면으로 향하던 차량 2대를 들이받아 발생했고 이때 충격으로 인도를 덮치면서 2차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일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보행자 26세 남성이 무고하게 목숨을 잃었고 30대 행인 등 7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26세 체로키 운전자를 붙잡아 음주 사망과 음주 상해, 난폭 운전에 의한 상해 등 6개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0시 40분에는 필 지역 크레딧뷰 로드와 완레스 드라이브에서 차량 2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서 튕겨져 나온 29세 남성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9개월 된 영아와 영아의 부모도 다쳤는데 이 가운데 엄마는 부상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 지역 경찰은 음주 사망과 음주 상해 등 3건의 혐의로 지프 운전자인 29세 남성을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이보다 앞서 토요일 밤 10시 40분에는 미시사가 데리로드와 나인스 라인에서 차량 2대가 충돌해 20세 남성이 숨지고 여성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일요일 밤 10시 45분쯤 스카보로에서도 교통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워든 애비뉴와 세인트 클레어 애비뉴 이스트에서 차량 3대가 추돌해 남성 1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3명이 다쳤으며 이 중 1명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미시사가 그랜드 방켓홀 앞에서는 흉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25분쯤 남성 1명이 흉기에 찔려 그 자리에서 숨지고 또 다른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필 지역 경찰이 현장 주변 폐쇄로 등을 탐문 조사하는 한편 현장에서 도주한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한인으로 추정되는 노인 1명이 한밤중 길을 잃고 헤매다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1일 새벽 1시쯤 영스트리트와 커머 애비뉴 인근에서 7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할머니가 발견되자 경찰이 소셜미디어에 할머니의 인상착의를 공개하고 가족이나 보호자를 찾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아침 9시 15분경 경찰은 추가 트위터를 통해 할머니가 무사히 가족과 재회했다고 알렸는데 다만 할머니가 늦은 밤 어떻게 길거리에 나오게 됐는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온타리오주 놀수역 영스트리트와 셰퍼드 애비뉴에 위치한 LA 피트니스에서 염소 가스 노출 사고가 발생해 10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오후 5시 20분경 LA 피트니스장 안에 있는 수영장에서 어린이 2명을 포함해 10명이 염소가스에 노출돼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으며 대다수는 가벼운 증상에 그쳐 현장에서 응급 처리를 받았으나 5명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1명은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상당량을 흡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도한 염소 처리가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기술안전청이 오염원을 제거하고 노동부 등 당국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놀수역 덤밀스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폭행 강도 사건의 용의자 2명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지난달 4일 용의자 2명은 덤밀스 버스 정거장에서 내려 지하철로 걸어가는 남성과 시비가 붙자 갑자기 남성을 폭행하더니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했으며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첫 번째 용의자는 신장 173cm의 호리호리한 체격으로 범행 당시 마스크와 흰색 가로 줄무늬가 있는 검은색 자켓에 청바지, 흑색 신발을 신고 있었으며 키가 170cm인 두 번째 용의자는 날씬한 체구에 파란색 코트와 청바지, 몬트리올 엑스포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4시쯤 온타리오주 스카보로 맥코완 로드 남쪽 방면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15세 소녀 옆자리에 앉았던 남성이 하차하려는 소녀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토론토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키 160cm에 90kg으로 중간 체격에 머리 앞부분에 숱이 적은 검은색 머리와 갈색 눈이고 범행 당시 푸른색 자켓에 푸른색과 젓갈색, 흰색 줄무늬가 있는 폴로 셔츠, 카키색 바지와 흰색 밑창이 달린 검은색 운동화를 신고 분홍색 가방을 들었습니다. 캐나다 데이의 토론토 우드바인 파크 인근에선 이날 콘서트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렉쇼 블루버드 이스트와 콕스웰 애비뉴에서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29세 타일러 버틀러를 2건의 성폭행과 강제 감금, 질식 등의 혐의로 공개 수배했습니다. 연방보건부가 일정량 이상의 지방과 설탕, 소금을 함유한 제품에 식품 경고 표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보건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앞으로 설탕과 소금, 지방 함유량이 하루 권장량의 15%가 넘을 경우 이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포장지에 경고 표시를 하도록 했으며 반조리 식품은 30%를 넘을 경우 표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당국은 이런 성분 경고를 통해 주민들이 건강한 제품을 선택 구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하게 될 것이라며 당뇨병과 같은 현대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에서 다진 고기 제품에 대한 경고문은 일반 고기에 비해 해롭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지적한 축산업계의 반대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